오늘은 한의학 박사면서 의학 박사인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입니다. 그럼 박사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주제 어떤 주제인가요? 예, 이번 주에는 턱관절의 장애의 어떤 자가 진단법과 또 간이 임상 진단 검사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턱관절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많이 예. 소개해 주셨는데요. 예. 오늘은 또 턱관절 장애의 자가 진단 방법 그리고 간이 임상 검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예. 일반적인 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턱관절 장애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검사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현대의학적인 진단 검사법으로는 엑스레이를 비롯해서 CT 스캔 및 파노라마 CT 그리고 MRI 등의 다양한 진단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턱관절 디스크나 하과도 그리고 턱관절 주변의 연조직의 어떤 이상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진단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도 먼저 자신의 턱관절에 이상이 없는지를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자가 진단 방법과 간이 임상 검사 방법 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자가 진단 방법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가 진단 검사 방법들 어떤 게 있나요? 예, 자가 진단 검사 방법은 여러분이 턱관절 전문 클리닉을 찾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직접 집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 방법으로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예. 첫 번째는 자신의 양쪽 새끼 손가락을 자신의 귀 속에 넣고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이 새끼 손가락을 조이거나 또는 압박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이때 손가락을 조이거나 만약에 압박하는 느낌이 있다면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둘째는 중지나 검지를 귀 앞에 대고 지그시 누리면서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통증이 나타난다면 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침을 연속해서 3번 삼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턱이 일자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만약에 Z자로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이미 이것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턱관절의 불균형이 진행되어 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째는 자신의 2번째, 3번째, 4번째 손가락을 세워서 입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미 턱관절의 개구량이 정상 범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문제가 진행되고 있음을 역시 의미합니다. 예. 지금 5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여기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된다면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한 가지만 만약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미 턱관절 장애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만 있어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 대부분 그런 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그렇다면은 턱관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조금씩은 입이 지그재그로 움직여지거나 그렇죠. 그리고 턱관절 주변을 누르면은 아플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소한 턱관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턱관절의 미세한 불균형을 유발해서 척추와 신경계의 구조를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심각한 어떤 질병을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5가지 자가 진단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미 턱관절 장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더욱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턱관절의 잡음, 즉 입을 열고 닫을 때 턱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느껴보는 방법입니다. 만약 턱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면 여러분이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턱관절 장애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이 느끼는 어떤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그저 무시하고 아마도 지내왔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약간의 턱관절 잡음이 있었더라도 그까지 턱관절의 미세한 잡음 소리가 무슨 나의 현재 질병과 관련이 될까? 라면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자신의 현재 질병과 관련될 수 있다라는 것에는 아마도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턱관절에서 나는 아주 작은 소리라도 턱관절 장애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 및 만약에 청취자 여러분께서 만약 입을 열고 닫을 때 턱관절에서 어떤 딱 하는 소리가 나거나 또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또는 찌직거리는 소리 또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어떤 모래 갈리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타나고 있다면은 그런 분이 이미 스스로 느끼는 어떠한 자각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진행된 턱관절 장애를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 다만 아직 분출 직전의 화산 활동처럼 머지않아 여러분이 겪게 될 어떤 질병 증상으로 반드시 나타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만성병, 난치병, 그리고 통증성 질병이 있으시다면은 이는 바로 여러분이 턱관절 장애가 원인이 돼서 발병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그 유무를 가지고 턱관절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예. 턱관절 잡음 소리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의 얼굴의 좌우 대칭 유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좌우의 얼굴에 비대칭적인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턱관절 장애를 이미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러신 분들은 양측 턱관절을 지그시 누르면서 입을 벌리거나 한번 다물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좌우 턱관절의 움직임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좌우 아래턱이 빠져나오면서 들어가는 것이 약간씩 다르게 움직여짐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그런 분들에게서는 상당수가 턱관절의 잡음 소리가 이미 상당수 확인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방금 말해주신 두 가지 방법 외에도 또 다른 객관적으로 또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턱관절 증후군에 대한 설문지 검사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작게는 80여 가지에서 많게는 190여 가지의 설문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10가지 이상의 턱관절 증후군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이미 심한 턱관절 장애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 교합 상태를 살펴서 좌우 중심 균형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치아의 아래 위 이 미드라인이 정확히 맞지 않다면 그 사람도 역시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턱관절 장애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위 설문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턱관절 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좀 정확한 자가 진단 검사 방법으로는 또 간이 임상 검사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는 이미 위에서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방법과 일부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하악의 편중 범위 검사 방법 등이 있고 또 턱관절의 어떤 소리 검사 그리고 교합 검사 그리고 턱관절의 연관통 검사 방법 등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턱이 편중 범위 검사라는 것은 아래턱이 좌우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 있거나 또는 아래턱을 움직여서 입을 벌리고 닫을 때 편중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턱관절 소리 검사는 이미 위에서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고요. 교합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 유형의 교합, 부정교합을 갖고 있는 것을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만약에 아래턱이 후방으로 들어간 제2급 부정교합을 비롯해서 또 아래턱이 치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덮고 있는 과피계 교합이라든지 또 턱이 반대로 돌출한 형태의 제3급 부정교합 등 부정교합의 소유자는 예의 없이 턱관절 장애 소유자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턱관절의 연관통 검사는 또 턱을 비롯해서 귀의 통증이나 얼굴의 통증 등이
있는 것을 말하면서 심할 경우는 머리의 두통이나 어깨 또는 뒷목의 연관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오늘 턱관절 장애의 자가 진단 방법, 그리고 임상 검사 방법, 예. 그리고 이제 양방에서는 엑스레이를 비롯한 여러 검사법이 있음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한방에서도 방법이 있나요? 예, 여러 가지 진단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이미 사진법을 비롯한 일부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통해서 전신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FCST라는 치료법은 현재 한방, 양방, 치약 등 모든 방면의 의사들이 같이 배워 활용하고 있는 독특한 진단 검사법들과 치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CST는 한양방을 떠나서 모든 의료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학적 진단 검사법을 갖고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특히 FCST라는 치료법에서는 턱관절의 다차원적인 어떤 균형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균형 측정기와 경혈 촉진을 이용한 CRA라는 근력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처를 직접 손으로 촉진해서 확인하는 팔페이션 테스트라는 촉진 검사가 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측경부의 근육의 긴장도를 이용해서 턱관절의 좌우의 균형 유무를 확인하는 측경부 긴장 검사법이 또 있고요. 또 경추의 회전 제한을 이용해서 턱관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경추 회전 제한 검사법 등 다양한 의학적 진단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단 검사법들이 여러 가지 엑스레이, CT 등 소위 과학적이라 일컫는 현대의학적인 검사법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그 치료율 또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이제 FCST에서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검사법 그리고 치료법들이 현대의학적인 어떤 그런 치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예.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저를 찾는 많은 만성 턱관절 장애 환자들을 통해서도 간단히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 있는 수많은 치과대학이나 그리고 턱관절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실패해서 찾아오시는 여러 유형의 만성 턱관절 장애 환자들을 상대로 저희 클리닉에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진단 검사법을 이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모두 FCST라는 치료법으로 아주 만족스럽게 치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은 턱관절 장애의 자가 진단법 그리고 임상 진단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들은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저희 턱관절에 대한 전문 강의가 여러분께 혹시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께 턱관절을 주제로 소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턱관절은 비록 소리가 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또한 턱이 아프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입은 잘 벌어지면서도 여러분의 턱에 어떤 불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데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종 만성병, 난치병, 그리고 원인 불명의 통증성 질환들이 사실은 대부분 여러분의 턱관절 이상, 그리고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병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턱관절 주변에는 아주 많은 고유신경계, 그리고 뇌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턱관절은 신경학적인 그리고 뇌와 밀접한 의지적인 특성 때문에 턱관절에서 발생되는 아주 미세한 불균형만 존재해도 뇌신경계와 척추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핵심 원인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별 이유 없이 피곤할 때마다 사랑니가 들뜨고 아프다고 사랑니 4개를 모두 발치하고 각종 질병으로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이유로, 치아 교정을 이유로 속옷질을 발치하고 오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은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여러분의 치아를 발치하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교합 균형이 또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의 턱관절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사실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치아는 없습니다. 사랑니도 우리 몸의 파란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니는 여러분의 어떤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몸을 살피라고 알려주는 발한 신호등 역할을 하고 있는 치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과 콩팥 등에 연결되어 있는 치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나이, 지혜를 갖게 되는 나이인 20세 초반에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지혜지자 지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혹시 어떤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고 또 고생하고 있는 어떤 만성적인 질병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이 척추질환이든 아니면 뇌신경계 질환이든 어떤 유형의 질환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통해서 뇌신경계와 전신 척추를 다스리는 FCST라는 치료법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턱관절의 균형 조절 치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24마디의 모든 척추를 항상 정상 위치에 놓이도록 유도해 줍니다. 막혀있는 뇌와 몸통 간의 모든 통로를 항시 뚫려 있게 해줍니다. 턱관절의 균형 조절 치료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의 대뇌 피질에 저장된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면역 프로그램 그리고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항상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균형 조절 치료 FCST는 여러분의 만성병, 고질병 그리고 난치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